꼴 좋다. 내 애미도 죽고 땡전 한 푼 없다며. 당장 그 서류에 도장 찍어. 시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남편은 텅 빈 회사 통장을 들여다보며 비웃었죠. 니네 집은 끝났어. 이제 너한텐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제가 모든 걸 잃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호했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게 수십억의 빚이 아니라 서초동 빌딩 세 채였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특별해질 겁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유리문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끊임없이 떨어졌고 마치 세상이 통째로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하은은 무거운 숨을 고르며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윤미정, 자수성가한 사업가였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차가운 액자 속 미소로만 남아 있었죠. 엄마, 이제 진짜 가셨네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국화 한 송이를 고쳐 세웠습니다. 꽃잎 위로 향 냄새가 스며들며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하나둘 멀어지고 홀 안엔 천장의 조명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 남은 건 향기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하은은 한참 동안 영정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곤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엔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엔 미세하게 피가 돌지 않았고 그녀는 무릎 위에 검은 천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못해서. 그녀의 속삭임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조용히 타오르는 향불이 그 말의 끝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며 향 연기를 흩어버렸습니다. 검은 구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발소리가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하은의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가에 서 있는 남자, 남편 도연이었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 젖은 머리카락, 그의 표정엔 슬픔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귀찮다는 기색만이 얼굴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문객의 인사도 없이 마치 일 처리를 하러 온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요? 그녀의 말은 의례적인 인사처럼 들렸지만 도연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응, 잠깐 얘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애도의 자리 따윈 상관없다는 듯 그는 바로 탁자 앞으로 걸어가 손에 들린 봉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종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얼어붙은 듯 했죠. 하은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의 위로가 아니라 잔인한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이혼 서류요. 이제 끝내자.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향불이 깜빡이며 꺼졌고 빛이 사라진 자리엔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든 손으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멍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더 이상 시간 끌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냉소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젖히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지. 내 엄마도 갔고 너희 집도 망했잖아요. 이제 남은 게 뭐 있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그 말은 마치 송곳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하은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영정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묘하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제 내 차례야라고 말하는 듯 했죠. 향이 꺼진 자리엔 타다 남은 재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를 손끝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서류 도장 찍어서 보내요. 더는 연락하지 말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폭우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유리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하은의 심장 소리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봉투가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향 냄새와 눈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나 이제 다 잃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서늘한 각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이에요. 그녀의 입가에 피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날 밤 누군가의 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향이 다 타고 남은 재가 흩어져 있었고 하은의 손끝은 여전히 봉투를 쥔 채 얼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죠. 그때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며 향 연기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한복 차림의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입가엔 얄팍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그 미소가 마치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꼴 좋다. 그녀의 첫마디는 조문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내 애미도 죽고 땡전 한 푼 없다며? 이제는 그 잘난 딸도 망했구나.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장례 중이에요. 제발 그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례식이니까 하는 말이지. 아직도 현실을 몰라?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병든 장모 수발에 부도난 집안, 이제 그 짐에서 벗어나야지. 그녀는 하은의 앞까지 걸어와 탁자 위에 놓인 향로를 슬쩍 밀었습니다. 향의 재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화근이었어.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향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지금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내 엄마가 죽은 게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해? 병원비 못 내서 퇴원당한 거 누가 그랬는데? 그 말에 하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끓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는 억눌렀던 울음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혼 서류. 내 남편이 정리 다 해놨더라. 그녀는 봉투를 열더니 서류를 꺼내 하은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서류가 얼굴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장 도장 찍어. 죽은 사람 붙잡고 살 생각은 하지 말고. 하은은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닥 위에 널브러진 종이 위로 향재가 흩날리고 검은 글씨들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적어도 오늘만은 그만두세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오늘만 할게. 그 대신 도장 찍고 내 앞에서 깨끗이 사라져라. 그녀의 말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것이었죠. 하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시어머니는 냉담하게 웃었습니다. 싫지. 내 눈빛이 거슬리거든. 불쌍한 척, 착한 척, 그런 거 다 역겨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남편도, 돈도, 집도.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하은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싸늘했고 손에 남은 향재가 손바닥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 줌 쥐었습니다. 그 손이 피어오르듯 떨렸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저 그렇게 살진 않을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표정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었죠. 그녀는 다시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착하게만 살면 바보가 된다고 했죠. 이제부터 안 당할게요. 향재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공기 중으로 흩날리며 검은 상복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하은은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분노를 배웠습니다. 그 감정은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는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불씨가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떠난 뒤 홀 안엔 향 냄새만이 남아 있었어요. 검은 천으로 덮인 의자들, 식은 국화꽃, 꺼져버린 촛불, 모든 게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영정 앞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울음인지 숨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엄마.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향의 재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 던져놓고 간 이혼 서류가 바닥 한켠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천천히 뒤집혀 밑면에 묻은 향채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혼합의서. 그 네 글자가 지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인생의 판결문 같았어요. 하은은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냈습니다. 서류에 묻은 향채가 손끝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 위로 번졌습니다. 이혼이라는 글자가 번져 희미해졌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꺼진 향의 불씨 하나가 다시 붉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순간 하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의 얼굴이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명 때문인지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았죠. 엄마. 그녀는 두 손으로 향을 다시 붙였습니다. 불이 붙자 얇은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그녀의 눈앞에서 마치 길처럼 뻗어 올라갔어요. 그녀는 그 연기를 따라 시선을 올렸습니다. 천장에 부딪혀 퍼지는 순간 한 줄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눈물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게 차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당신은 항상 말했죠. 착하게만 살면 바보 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 강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착함은 죄가 아니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죄인이네요. 그녀는 손에 쥔 향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손가락 끝을 스쳤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열기가 그녀의 심장에 옮겨붙은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 조명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하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검은 상복의 주름이 펴졌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으로 걸어가 손끝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살짝 만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달라질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슬픔 대신 결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엄마가 그랬잖아요. 그녀는 영정 앞 국화를 다시 고쳐 세웠습니다. 하얀 꽃잎에 떨어진 눈물 방울이 반짝였어요. 잠시 후 하은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다시 챙겼습니다. 그 봉투 안엔 아직 펼치지 않은 종이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남편 도연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하냐? 장례식 마무리하고 있어요. 좋아. 내일 서류 가져와. 깔끔하게 끝내자. 하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통화를 끊었죠.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선 더 이상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깔끔하게 끝내죠. 그녀의 목소리가 홀 안을 울렸습니다. 다시 향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마음속에 불이 켜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장송곡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처럼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영정 앞에 인사했습니다. 엄마, 내가 당신 딸이라는 걸.
이제 세상에 보여줄게요.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속엔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꺼진 향의 연기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의 냄새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불이 하나둘 꺼지고 빈 홀 안엔 하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향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하은은 마치 시간이 멈춘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상복은 축축이 젖어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하얀 국화꽃은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마지막 조문객이 남기고 간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잔 속엔 식어버린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그 표면엔 빗방울 소리가 톡, 톡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그 소리만이 살아 있었죠. 하은은 천천히 국화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어떤 단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나를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녀는 영정 앞에 향을 다시 피웠습니다. 불꽃이 작게 흔들리며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깜빡거렸습니다. 잠시 후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검은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던져놓고 간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모서리가 가방 속에서 손등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프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비 냄새, 그리고 흙 냄새. 그 냄새 속엔 이상하게 익숙한 온기가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방울을 그대로 맞으며 걸었죠. 그녀의 머리 위로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장례문화원이라는 글자가 번져 흐려졌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흔들렸지만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도연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서류 챙겨와. 짧고 건조한 문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내일이면 끝이겠죠. 근데 당신은 몰라요. 그 끝이 당신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그녀는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비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당하던 나로는 더 못 살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빛에도 빛이 스쳤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향 냄새 대신 비 냄새가, 눈물 대신 결심이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낡은 시계 초침만이 딸깍
딸깍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금고가 놓인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금고는 오래된 가구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하은은 금고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돌리던 끝에 찰칵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윤미정.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엔 어머니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단다. 하지만 내가 그 잔인함에 무너지지 않으면 세상은 결국 내 발 아래 있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그래요, 엄마. 착하게만 살면 바보 된다 했죠. 이제 안 당할게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비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묘한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떨림이 멈췄습니다. 그 떨림 대신 어딘가 깊은 곳에서 단단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금고의 표면에 반사되어 마치 불길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써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새벽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은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열었던 그 낡은 금속문이 지금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금속의 차가움이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윤미정. 그 단어가 밤 공기 속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하은은 손끝으로 봉투를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한 듯 했어요. 그녀는 봉투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묵은 접착제가 마른 종이 소리를 내며 찢어졌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장에는 깔끔한 붓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딸 하은에게. 그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초동 빌딩 세 채, 강남구동 상가 1동, 윤미정 명의 자산 일체를 딸 윤하은에게 상속한다.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쥔 손을 놓쳤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이걸 남겼다고? 그녀는 다시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끝이 떨렸습니다. 상속 명세서, 등기부 등본, 계약서 사본. 모두 진짜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알려줬어요? 하은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살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될 거야. 돈보다 무서운 건 돈을 빌미로 사람을 버리는 마음이야.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했던 마지막 말.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묘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이건 나를 위한 유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험이었네요. 그녀는 봉투 안쪽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를 무시한 사람들을 탓하지 말거라. 그들의 언행이 너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하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마르고 입술 끝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녀는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직접 보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유언장을 조심스레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잠그지 않았습니다. 금고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는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엔 강철 같은 빛이 있었어요. 박도현 씨. 그녀가 천천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은 내가 정해요. 새벽 3시,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어 유리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은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무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슬픔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결심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이 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가장자리에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그 빛처럼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하은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검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에 붉은 립을 얇게 그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용히 끝내줄게요. 그녀는 봉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이혼 서류 대신 복사한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도연은 회사 회의실에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과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어제 들었어요? 서초동 신축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네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도연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거기 우리 거래처 들어가잖아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계약 다시 써야 한대요. 그래, 이름이 누구라던데? 도연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과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소유주 윤하은.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뭐라고? 윤하은 씨요. 여성분이라던데 요즘 완전 핫해요. 현금 일시불 거래였대요. 커피잔이 그의 손에서 덜컥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손등에 떨어졌지만 도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담이지? 진짜예요. 기사에도 떴어요. 그는 손에 쥔 태블릿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화면 속 기사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정 대표의 유산, 딸 윤하은에게 일괄 상속 완료. 그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집은 빚만 남았다며? 그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의 취소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 말만 남기고 그는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그친 도심 한복판, 도연의 차가 미친 듯이 속도를 냈습니다. 와이퍼가 흙탕물을 밀어내며 도심의 반짝이는 간판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계속 떨렸습니다. 윤하은 내가 그의 입가에서 씹히듯 단어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은은 이미 은행 지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 검은 정장, 손에 쥔 봉투 하나. 창구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서류 확인 완료했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자산명의 이전 절차가 끝났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그 회사 거래 중단하세요. 네. 박도연 팀장, 그 사람과 얽힌 계약들 전부 정리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도연의 차가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주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하은, 그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회전문 반대편에서 하은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도연 씨, 이제야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게 뭐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가치했나요? 이혼 서류 던질 만큼?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에게 빚진 여자였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당신 회사를 거래 끊는 건물주예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은행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도연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당신 인생, 내 허락 없이 한 걸음도 못 나갈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도연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비온 뒤의 고요 속에서 유리처럼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도연의 세상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듯 옆으로 물러섰고
그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궜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였잖아. 그 여자가 어떻게... 주먹이 떨렸습니다. 유리문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쨍! 소리가 터졌습니다. 피가 손끝에서 번졌지만 그는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은행 로비 스피커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도연 고객님, 거래 중단 안내문 전달드렸습니다. 탁자 위엔 하은이 남기고 간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서명란엔 대표 윤하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헐떡였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그는 그 길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니터마다 같은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윤미정 건설과의 거래 전면 중단 공문. 보낸 사람 대표 윤하은. 직원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진짜예요? 닥쳐. 도연이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컴퓨터가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해? 나 없었으면 그 집도 그 엄마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하은. 그는 이를 갈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실감나요, 도연 씨?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내 짓이라기보단 당신이 만든 결과죠. 그녀의 말엔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한테서 뭐가 남았다고? 아직 있어요. 뭐? 자존심. 그거마저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삐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끝났다고?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그의 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계좌 정지됐대요. 그는 멍하니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뭐? 전 계좌 동결 조치래요. 하은 대표님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신다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몸이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어젯밤까지 자신만만하게 써두었던 이혼 합의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의 도장이 찍힌 그 종이가 지금은 마치 사형선 고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움켜쥐고 찢어버렸습니다. 이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다시 가져와야 해. 그 여자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해. 그의 눈빛이 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너머엔 이미 패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하은은 새로 이전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손끝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도연 계좌 동결 승인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밖에선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 서초동의 빌딩 세 채가 아침 햇살 아래 번쩍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복수가 아니라
부활의 신호 같았습니다. 서초동 아침 8시 비에 젖었던 도로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유리 건물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검은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도어가 열리고 하은이 내렸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회색 수트, 짙은 선글라스 뒤로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자신이 인수한 서초동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울던 여자가 이제는 도시의 심장부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회장님, 일정표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빛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파일 안엔 새 회사 명의, 자산 이전 내역, 그리고 박도연 거래 차단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먼저 박도연이 다니던 회사부터 정리해요. 이미 통보했습니다. 곧 계약 해지될 겁니다. 좋아요. 잔소리할 시간은 없어요. 우린 지금 서초동 중심을 다시 잡는 중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버튼이 불을 켤 때마다 그녀의 과거가 하나씩 사라지는 듯 했어요. 20층 문이 열리자 넓은 유리창이 펼쳐졌습니다.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서 있을 자리예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어머니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울던 내가 이제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됐네요. 그녀의 입술 끝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박도연 씨가 사무실 방문 요청을 했습니다. 하은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벌써? 네.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제 제 시간을 쓸 자격이 없어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한때의 장례식 향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쓰여요. 윤하은. 그녀의 눈동자에 서초동의 빌딩들이 반사되어 마치 왕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복수가 시작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라는 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초동 빌딩 앞 정오의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유리 벽면에 반사된 햇빛이 거리를 하얗게 물들였죠. 그 한가운데 정장을 구겨 입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박도현. 그의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졌고
구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자신을 비웃으며 무가치한 여자라던 말, 이제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엔 윤하은 대표라는 명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가 칼날처럼 눈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속삭이며 그를 힐끔거렸습니다. 저 사람 전에 윤 대표 남편이었대. 진짜? 와, 꼴 좋다. 그 말들이 독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보안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하은 대표님 좀 만나게 해줘요. 보안요원이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면담 불가능하십니다. 그냥 전해줘요. 남편이라고. 대표님께선 남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직격했습니다. 남편이 없다. 그 말 한마디로 그는 한순간에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직접 불러낼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불가능한 번호입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자조도 아닌 그저 미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빌딩 로비 안쪽에서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에 금빛 브로치를 달고 있었고 뒷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은 반사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은 나야.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박도연 씨,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러지 말자. 우리 그때는 서로 힘들었잖아. 나도 잘못했어. 그땐 몰랐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미 부서졌습니다. 몰랐다고요? 하은이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당신이 던진 건 종이 한 장이었죠.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사람 인생을 찢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땐 몰랐겠죠.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혹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이제 내 앞에서 무릎 꿇을 차례예요. 도연 씨.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가 바닥에 손을 짚고 말했다. 하은아,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그가 자신을 내리깔던 시선 그대로. 기회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구걸했는지 기억나요? 이제 알겠죠. 구걸은 이렇게 굴욕적인 거예요. 그녀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무릎을 꿇은 채 손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돌려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이 사람 다시는 건물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로비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도연의 눈에 그녀의 구두 뒷굽이 비쳤습니다. 그 뒷모습은 냉정했고 완벽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밖에 소음이 멎었습니다. 도연의 세상도 그 순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끝인가? 하은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동자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할 차례죠.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무릎 꿇은 남자의 그림자가 점점 작아지고 사라졌습니다. 밤이 내린 서초동. 유리 빌딩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도심을 가르는 네온 사인이 그녀의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하은은 30층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긴 대리석 테이블 위엔 와인 한 잔과 계약서, 한 무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불빛이 흐르고 그녀의 실루엣이 그 불빛 속에서 유리처럼 빛나고 있었죠. 오늘 밤 그녀는 서초동에서 가장 비싼 자리에 앉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모욕을 삼켰는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대표님, 거래처 두 곳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디요? 한 곳은 강남건설, 다른 한 곳은 도연씨 회사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도현 회사요? 네. 대표님과의 협력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은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진한 붉은 액체가 잔 안에서 빛을 반사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녀는 잔을 살짝 돌리며 말했다. 그럼 내일 미팅을 잡아요. 하지만 그쪽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하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 사이로 반짝이는 박도현 건설 간판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건 제자리에 돌아오네요. 그리고 그 자리는 이제 제 것이죠. 그녀는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는 서늘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낸 사람 박도연. 한 번만 봐달라. 내일이라도 찾아가겠다. 제발 하은.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름이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죠. 그녀는 답장을 썼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하지만 내 앞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전송. 그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맛이야. 지배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맛. 비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언론 쪽에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서초동의 젊은 여성 자산가 특집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기사 제목은 제가 정하죠. 어떤 제목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운 여자. 그게 딱이네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 두드림은 마치 박도연을 향한 심장 박동처럼 일정했습니다. 도연 씨, 내일이 기대돼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휘어졌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예요.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빛이 유리창을 타고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불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끝까지 걸었습니다. 검은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거리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배자의 행진곡 같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멈춰서 서초동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릎 꿇지 않아요. 이젠 세상이 내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들 거예요. 그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도시는 그녀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45분 서초동 유나은 타워 20층 회의실. 탁 트인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신문실의 조명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서 박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구두는 닳았고 넥타이는 전날 밤 급히 묶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건설사 임원이 아니라 지푸라기를 붙잡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여자는 결국 나를 잊지 못했을 거야.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그를 안내했습니다. 박도연 대표님, 윤 대표님께서 곧 오십니다. 회의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물 한 컵조차 없었습니다. 그 적막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힐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유나은. 검은 정장과 하얀 셔츠, 단정하게 묶인 머리카락, 그리고 그 눈빛.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저도요. 다만 자리만 바뀌었네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손끝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늘 미팅 목적은 간단해요. 당신 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4억 원, 그 부분 정산하려고요. 그건 곧 정리될 겁니다. 요즘 자금이 잠깐. 그녀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냉정한 칼끝 같았습니다. 내 기억엔 당신이 잠깐이라는 말로 사람 인생을 짓밟은 적이 있었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때는 몰라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말 참 좋아하죠. 몰라서 배신하고, 몰라서 떠나고, 몰라서 던지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당신 회사는 내 프로젝트에서 제외해요. 그리고 곧 당신 명의의 부동산 담보도 회수될 겁니다. 하은, 제발.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러지 마.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당신이 성공한 거 나 정말 축하해.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앉아요. 여긴 내 회의실이에요. 그 말에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은 자신이 버린 것을 언젠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던진 서류 기억나요? 오늘은 내가 그걸 돌려드릴게요. 비서가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 종료 통보서, 이혼 서류 대신 이걸 던지는 기분. 당신도 느껴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권력을 손에 쥔 지배자의 걸음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엔 긴 침묵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쥔 손을 떨어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종이 위엔 단 한 줄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모든 거래 관계 해지. 그날 그는 사랑도 돈도 자존심도 모두 한 여자의 손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초동 중심가. 가을 햇살이 유리 건물 사이로 스며들며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 한가운데 유나은 타워라는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고층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그녀의 손바닥 위에 놓인 세계 같았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대표님, 인터뷰 준비 완료됐습니다. 기자단은 모두 도착했어요? 네, 국내 주요 언론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내 이야기를 하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녀를 향했습니다. 유나은,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서초동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뤄내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룬 게 아니에요. 돌려받은 거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기사 제목이 될 만큼 강렬했습니다. 돌려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 빼앗긴 자리, 누군가의 말로 무너졌던 시간들, 그걸 다시 제 손으로 되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밟아요. 하지만 그 약한 사람이 일어서면 세상은 그 발끝에 무릎을 꿇죠. 순간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고 그녀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에요. 유나은이라는 이름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이름을 세상에 남길 거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윤미정 건설의 새 로고가 걸린 대형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윤미정그룹 사람을 세우는 건설. 그녀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히 굳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후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사랑이 남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마저도 끝냈어요. 그 대답에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감정도 미련도 오직 통제된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하은은 홀로 남았습니다. 플래시의 장광이 사라지고 창밖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펜 끝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이제 누구도 우릴 무시하지 못해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빛이 잔 안에서 붉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적셨습니다. 이건 복수의 맛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에요. 바로 그때 비서가 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박도연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은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다리게 하세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포개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불러야 그가 움직이죠. 이게 권력이에요. 창밖에 서초동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그 빛에 물들며 서서히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여자로 저녁 7시 유나은 타워의 최상층 대표실 앞 복도 도연은 그곳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양복은 비에 젖은 듯 축축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가 심장을 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나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윤 대표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시겠답니다. 단 10분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하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엔 차가운 바람 같은 냉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하은아.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 다 지나간 일인데.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나간 일?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죠. 누군가의 상처 위를 밟고 그걸 지나간 일이라 부르면서 그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데 나도 무너졌어, 하은아.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너라도. 그래서 날 찾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아니면 돈 때문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답 못하죠.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고 돈이라고 말하자니 자존심이 남았으니까. 하은은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꽃다발을 바라봤습니다. 이 꽃, 백합이네요. 당신이 좋아했잖아.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었죠. 그 말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착각 속에 살았어요. 사랑도 결혼도 인생도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서. 그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이젠 그림자가 없어요, 도연 씨. 당신이 있었던 자리는 이제 제 발밑이에요. 도연은 절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야?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끝나는 동안 난 다시 시작했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이 남긴 마지막 빚이에요. 그거 갚으면 우리 사이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녀는 봉투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안엔 이혼 합의금, 입금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바라보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하은, 부르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요. 이제 더 이상 내 사무실에 들어올 이유 없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뒤돌았습니다. 문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이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기 직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그는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당신이 내 인생의 문장 끝에 있지 않아서예요.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의 얼굴엔 짧은 침묵이 스쳤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창밖에 불빛이 번지고 도시는 여전히 요란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고요했습니다. 복수의 불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자유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복수의 여왕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은 타워 20층 비서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서가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택배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도연 씨입니다. 하은은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듯 가슴 어딘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 두세요. 비서가 물러나자 사무실 안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펜을 들고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문득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봉투, 서투른 필체로 적힌 그녀의 이름 유나은.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의 필체, 그가 웃으며 썼던 청첩장,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엔 서초동의 저녁 노을이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봉투 뒤편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그 말밖엔 할 게 없더라.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파도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하얀 종이 조각들이 손끝에서 흩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부서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단 말은 아직 사랑이 남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의자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잔 속의 거울 같은 검은 물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아무 감정도 없어요. 당신은 그냥 한 페이지였을 뿐이에요. 그 순간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도시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 불빛 속에서
완전히 이겨낸 사람의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사랑은 사라졌으며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새벽 5시 서초동 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유나은 타워의 꼭대기층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자동차 불빛이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그 아래로 세상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펜촉 아래 놓인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정 재단 설립 여성 자립 지원 프로젝트. 그녀는 미소 지으며 사인을 남겼습니다. 잉크가 퍼지며 어머니의 이름을 품었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닌 희망으로 남길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 한 줄기가 유리벽을 스쳤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도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여왕은 이제 세상을 밝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봄 햇살이 빌딩 유리창 사이로 흘러들었다. 윤미정 재단 현판식이 열리는 날, 하은은 단정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이 재단은 어머니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무너진 모든 여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가 아닌 내일을 향해 있었다. 복수로 얻은 건 고통뿐이었어요. 하지만 나눔으로 얻은 건 사람의 온기였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리창 너머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하은의 미소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그날 오후 하은은 재단이 지원한 첫 번째 쉼터를 찾았다. 오래된 다세대 건물의 낡은 벽에는 하얀 페인트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나왔다. 그들의 손엔 새 공책과 크레파스가 들려 있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작은 소녀의 말에 하은은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집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이 따스했다. 그 순간 오래된 아픔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하은은 속삭였다. 엄마, 이젠 내가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창문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 바람은 마치 어머니의 숨결 같았다.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이 봄빛처럼 번져갔다. 하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의 세상엔 복수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햇살이 그 말을 듣는 듯 조용히 그녀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복수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택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의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이죠. 하은에게 어머니가 남긴 건 돈도 건물도 복수의 기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너진 누군가의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 손끝에서 새로운 내일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내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